반갑습니까? 웰컴 백. 오늘도 여러분들과 힘차게 시작하는 어법지존 어느덧 69번째 시간입니다. 69강.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점점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죠. 다음 시간이면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서 드디어 이제 70을 향해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76강 정도까지로 어법지존 교재는 싹 끝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77강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어법 문제 많이 배웠으면 점수로 보상받자 적용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구문독해 시간도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사실은 1월 이제 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수특 교재들 다 나왔고요. 이제 다 개강할 참이고요. 마음이 급할 거라는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리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의 일정들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월 말이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2014년 맨 처음에 들어서 내가 드디어 고3이구나. 내가 진짜 열공해야겠다. 나 진짜 내가 완강도 하고 열심히 해야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계시는지요? 아마 이때쯤 되면 약간 흐트러진 마음들이 있을 거고 어디서 온 그대? 김수현을 꼭 봐야 돼. TV 미칠 것 같아. 막 하면서 하고 있는 여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인지라 계획을 못 지킬 수는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전 작심 3일인데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말한 적 있죠? 3일마다 계획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럼 결국 365일 여러분들은 실천하는 현명한 수험생들이 될 거고요. 우리 수험생들 가끔 보면 특히나 여학생들 막 수첩에 오늘 자면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꿈을 이룰 수는 없다 막 좋은 말 되게 많이 써놓더라고요. 저는 그 무엇보다 가족 사진 같은 거 하나 붙여놓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엄마 손 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가 손이 굉장히 곱고 하얗고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거 다시 인지하느라고 거기 무슨 책상 앞에다 독서실 자기 칸 앞에다가 몇진 명언 같은 거 붙여놓는 것보단 여러분들 가족 사진, 엄마 아빠 사진 이런 거 붙여놓으시고 오늘 이제 1월 말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다잡으면서 69강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69강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대명사 편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인칭대명사, 제기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기타 등등 하면서 대명사편을 모두 다 끝냈지만 그중에 대명사편은 사실상 제가 많이 힘주어서 얘기했던 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기대명사 관용어구 정도만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부정대명사에서 박스에다 우리 수험생들한테 another 쓸래, other 쓸래 이런 걸 좀 많이 헷갈리는 거 요거 착각만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했던 챕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차피 대명사 리뷰 총정리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복습하는 시간 갖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끝으로 16챕터 끝납니다.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17챕터인데요. 사실은 17챕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형용사 부사 챕터입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은 어법지존에 있는 교재 목록 순차적으로 거의 따라가려고 노력했는데 아마 17챕터의 형용사 부사편은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가 아닌 것처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형용사 부사편은 그 자체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형용사니 이게 부사니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형용사 원래 우리 명사 수식했잖아요.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했잖아요. 따라서 그 자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묻는 경우의 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법지존의 교재 진도 챕터보단 여러분들 수능에서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충분히 수능에서 많이 등장하는 걸 요목요목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테니까 미리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거야 뭐 다음 시간 17챕터고 지금 우리의 현재 위치는 16챕터까지 왔습니다. 먼저 제가 왼쪽에 쫙 써놓은 챕터들은 야 이것 말이야 뭐 어디 하나 빼놓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게 없어. 사실은 전치사 접속사 투부정사 동명사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가 복잡하면 약간 좀 줄일 수는 있어. 그치만 전치사에서 전치사 투에 해당하는 거 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투니까 명사 와야 되는 경우도 있었지. 접속사에서는
다른 건 됐고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이런 거 나오면 좀 조심하라 라고 했던 거. 투부정사와 동명사 ing 편 똑같이 준동사야. 그러다 보니까 시제가 있고 동사처럼 태가 있어. 근데 어떤 동사들은 반드시 to만 써야 되고 어떤 동사들은 반드시 ing만 써야 되고 어떤 동사는 to, ing 둘 다 써서 우리를 괴롭히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지. 그것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 체크한 파트 말고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립니까? 미안합니다. 그렇게 정리했던 챕터 말고 나머지 것들은 뭐 분사, 관계사, 시제, 태에 해당하는 건 중요하다 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품사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제가 동사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동사별, 형식별 동사들을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3형식이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놈, 2형식 look, seem, 감각 동사부터 시작해서요. 별의 별 동사들을 진짜 많이 정리했었습니다. 그 동사가 또 시제가 존재했고 그 동사가 다시 태가 존재했고 그 동사가 다시 우리 수일치라고 하는 것에서도 접목이 되었고 다양하게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의하셔야죠. 우리는 지금 현재의 위치 최종 대명사 파트의 리뷰 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리 정도만 하고 갈게요.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건 뭐 제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I, you, he, she, they, we 이런 거예요. 제기대명사에선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요건 관용어구 좀 외워줘. 사실은 제기대명사는 어법 문제로 그닥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구문독해 하실 때 좀 알아둬야 돼. 혼자 스스로라고 할 때 우리 뭐 쓰기로 했어요? by oneself 혹은 for oneself 이런 거요. 내가 내 자신이어야 되는데 내 옆으로 갔어. 그래서 넋이 나간 제정신이 아닌 beside oneself 기억납니까? In spite of oneself 하면 in spite of 자체는 그럼 물론 그건 뭐뭐에도 불구하고지. 근데 in spite of 다음에 제기대명사가 붙는 순간 그때는 무의식적으로 라는 뜻으로 바뀌니까 조심해야 된단다. 그런 얘기들 했던 거예요. In itself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Of oneself 저절로. 이런 것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제기대명사 관용어구. 그리고 부정대명사 같습니다. 부정대명사에서 one, other, another이 있다고 치자. 사실은 other이나 another이나 우리말 해석상 다 또 다른 하나 이런 뜻이다. 사실은 another은 또 다른 그쵸? other 다른 이라는 뜻이고 얘도 그렇게 치면 또 다른 뭐 하나라는 뜻인데 또 다른 것이라는 뜻인데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밑줄 박스를 갖다 놓고 another 쓸래 other 쓸래 하면 헷갈릴 수 있다. 그러면 해석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나머지라는 뜻까지 집어넣어지면 그 자리에는 other를 쓰는 게 이쁘고 혹은 또 다른 하나라는 뜻만 된다면 거기엔 another를 쓰는 게 이쁠 것이다 라는 말 했죠.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래? 그럼 네 머리 용량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밖에 없어. 둘 얘기할 때 one, the other 이거. 셋 얘기할 때 one, another, the other 이라고 하는 거 정도만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 예습도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2학기라면 그리고 문제풀이를 수업하고 있다면 전 여러분들한테 그때부터는 복습주의자가 아니라 예습주의자로 바뀔 겁니다만 지금은 개념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복습들, 머리 용량들은 반드시 채우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리뷰 테스트 한번 시작할 텐데요. 교재 진도로 따지자면 리뷰 편에 해당하는 챕터가 우리 16챕터 다 끝나는 지점. 즉 다시 말해서 교재 페이지로 보면 334페이지 펼쳐놓고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오늘 대명사 총정리 리뷰 한번 체크해 봤고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게요. 빈칸에 it, one, that, such 중에 적당한 것을 찾아 넣으랍니다. 오케이. 각각 이제 다 대명사예요. I cannot find my watch. 나 시계를 못 찾겠네. Where did I put it? 내가 그것을 어디다 갖다 놓았지? 지금 그것을 어디다 갖다 놓았지? 그것이라고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부정대명사 이런 건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Where did I put it? 하셔야죠. 됐죠? I left my umbrella behind on the train. 나 저기 기차에다가 우산을 두고 왔네. 나 그럼 반드시 다시 하나 사야 돼. 근데 사야 되는데 내가 꼭 내 우산을 잃어버렸다니까.
그 우산이 아니라 그냥 우산 어떤 거 하나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부정대명사 want 쓰셔야죠. 자, I'm looking for a tie. 나 지금 넥타이 하나 찾고 있어요. I want a blue. 나 파랑색 찾고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파랑색인데 파랑색 물론 색깔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파란색 중에 어떤 넥타이인지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거 파란 넥타이 blue one. 부정대명사 쓰시는 게 맞겠네요. 6번 갑니다. Which picture do you prefer? 너 which 하면 이제 의문사. 그 중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어떤 사진 좋아해? This one? 이거 좋아해? 아니면 저거 좋아해? this하고 that도 우리 지시대명사에서 배웠습니다. this는 뭐 시간이나 공간상 가까운 것, 먼 것이라고 개념을 배웠지만 현재를 띄고 있느냐, these days, 요즘처럼 혹은 현재와 격리된 그 당시에 those days 이렇게 쓰느냐 할 때도 썼고요. 전화상에서 나를 얘기할 때 this is she, this is Rose 할 때도 썼지만 상대방 너 존이니? Is that John? 할 때 상대방을 나타낼 때 that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선 두 사진 중에 뭐 좋아? 이거 좋아 저거 좋아 했으니까 that one 쓰시는 게 맞겠죠.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럼 이제 다음 한번 넘어갑니다. 빈칸에 적당한 말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The other, the others, another 이제 슬슬 등장했습니다. others라고 붙였거나 D가 붙으면 정관사가 붙은 거니까 남아있는 것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 정도면 붙일 수 있겠죠. 1번 We have two bicycles. 됐네. 두 개라잖아. 하나는 나를 위한 거고 하나는 나의 언니를 위한 것이다 했잖아요. 그럼 또 다른 하나니까 선생님 둘 중에요.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언니 거예요. 그럼 또 다른 하나니까 another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지 마시고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러면 나머지라는 뜻도 되지 않을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내 거? 그럼 나머지는 언니 거. 오케이. 그럼 이 자리엔 other 들어가면 되겠구나. 엄마야? 근데 보기에 지금 other이 없네? 맞다. 두 개였지. 그럼 하나는 내 거면 나머지 하나는 정해진 그것이네. 오케이. 그러면 the other as for my sister. 그래서 제가 머리 복잡하니 두 개 있으면 one the other 쓰면 돼. 했던 거잖아요. 됐어요? 자, 2번 갑니다. 3번. One man's meat is man's poison 했어요. 한 사람에게는 고기가 원래 속담입니다. 속담은 늘 언제나 현재 시제를 쓴다. 그래서 시제의 불일치에서도 배운 적이 있고요. One man's meat is another man's poison.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용적으로 내가 수거를 먼저 속담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another 쓰시면 되는데 몰랐어요. 만약에. 그럼 일단 또 이 중에 뭘 써야 돼요? 한 사람에게는 고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이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다른 사람. 그럼 아들도 쓸 수 있지 않나? 근데 다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정해진 건 아니지. 5천만 국민 나 빼고 나머지 선생님 정해진 거 아니에요? 하지 말고 전 세계 국민 중에 또 누구인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일단 D 정관사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나머지라는 뜻도 되는지 생각해봐. 한 사람에겐 고기가 나머지에겐 독이다. 이건 말 안 되잖아요. 전 또 되는데요. 우기시면 어쩔 수 없고요. 한 사람에겐 좋은 게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들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뜻의 another 쓰시는 게 맞겠죠. 5번입니다. Mary is here. 메리 왔어. 나머지들은 다 어디 있어? 그 다른 사람은 어디 있어? Where are another 쓰면 안 돼요, 선생님? 다른 사람 괜찮잖아요. 일단 복수 동사를 썼어요. 그럼 복수를 쓰라는 소리예요. 그거 복수니까 사실은 복수인 것 중에 남아있는 건 the others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야죠. the others? 그래 좋다. 다른 이들일 수도 있지만 나머지. 나 빼고. 메리는 여기 왔어. 그럼 나머지들은 다 어디 있어? 그 나머지들은 정해져 있는 거. 그럼 the others 맞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3번. 보기 중에서 같은 용법으로 사용된 it을 고르세요. 우리 지시대명사 it. 물론 이렇게 어법 문제 등장하진 않습니다. 이거 이제 중학교 내신용 문제. 다음 중 보기와 같은 it과 용법이 같은 것은 이런 거 이제 중학교 내신용 문제겠지만요. 우리들 입장에선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it. 우리는 지시대명사 그것이라고 배운 적도 있습니다. 비인칭 주어 it, 날씨, 요일, 달 등을 나타낼 때, 뭐 거리, 시간을 나타낼 때 it is 5 o'clock 뭐 이럴 때요. 그럴 때도 역시 비인칭 주어 it을 쓸 수 있다. It is that 강조 용법으로도 쓸 수 있다.
가주어 혹은 그러니까 가주어 가목적어에서도 쓸 수 있다. 막연한 상황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다. 다양한 이세 용법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요. How far is it from Madrid to Paris? 마드리드에서 파리까지는 얼마나 걸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건 시간, 거리 등을 나타내고 있는 비인칭 주어 it 찾으라고 하는 소리랑 똑같잖아요. 그럼 그거 찾으면 되죠. 1번 Who is it that wrote that song? 그 노래를 쓴 사람이 누구야? 사실은 이 문장은 It is who that wrote that song. 아마 그거겠죠.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은 누구다를 의문문으로 만든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who is it that wrote that song. 즉, 얘는 it is that 강조용법으로 쓴 거니까 1번 탈락. 2번 It is difficult to make people understand.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물론 해석상도 얘는 아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진주어겠죠. 근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 감각적으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좋다. 그럼 얘 주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보어. 그러면 주어, 동사, 보어를 다 갖춘 이형식 문장 다 나왔는데 얘 투부정사가 왜 나왔지?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얘가 의미가 없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였나 보다. 2번도 결국 보기에 있는 비인칭 주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3번 It seems that everything is under control. 모든 것은 under control, 통제하에 있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가주어 쓴 부분이요. 그러니까 3번도 아닌 거죠. 4번 He found it easy to make friends at the party. 물론 해석하셔도 돼요. 그는 발견했다. 그것이 쉽다는 걸 발견했다. 내 파티에서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면 해석 틀린 거고요. 그래서 구문독해도 영향을 주니까 조심하세요 했어요. 묻겠습니다.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이지 못하는 동사들 묶음들 기억나는 거 다 되세요.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얼마나 많이 외웠어요.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같은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수 없어서 네가 진짜 쓰고 싶으면 가목적어 이 쓰고 투부정사 뒤로 뺀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4번은 가목적으로 쓴 거라 보기와 또 일치하지 않습니다. 5번 It was very warm and sunny during the day. 낮 동안에는 지금 날씨가 따뜻하고 따사롭네 했어요. 날씨를 나타내고 있었던 비인칭 주어 it. 정답은 5번 하시면 괜찮겠네요. 괜찮습니까? 통과. 쉽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것을 찾으세요. 한번 찾아보죠 뭐. 자, every girl was given a piece of cake. every나 each 같은 경우.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한다. every나 each 같은 경우 그래서 단수 명사에 단수 동사가 온다. 그러니까 복수 동사를 썼던 were 잘못됐겠네요. 괜찮죠? 그럼 또 이제 우리 수험생들 중에 또 이런다요. 어머 선생님, 일단 제가 수일치가 틀린 건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태도 틀리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비동사 PP 썼잖아요. 그거 수동태잖아요. 어우 생각 좋습니다. 근데 모든 지금 소녀들이 케이크을 받았잖아요, 선생님. 네. 케이크을 받았으니까 주어졌다니까. 케이크를 받았으니까 뒤에 목적어 있지 않아요, 선생님? 네. 어머, 선생님 기분은 타동사 아니에요? 타동사니까 당연히 목적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 수동태 썼으니까 태도 잘못됐네요. 생각은 아주 좋았습니다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법 따로따로 볼래요? 볼 수도 없다 했죠. 문장의 형식 또다시 올라갑니다. 얘들아, 사형식 동사가 있어. 사형식 동사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수요동사라고 하지. 알고 있지? 당연하죠. 수요동사 기억나는 거 다 대볼래? 주다의 뜻이 있으면 돼. give, forgive, offer. 그래요. 사형식 동사입니다. 사형식 동사라면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 즉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둘 다 있어야 그래야 능동태지.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수동태 쓴 건 정문입니다. 태는 맞췄으나 수일치가 잘못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배우다 보면 앞에서는 제가 뭐 문장의 형식만 설명할 수밖에 없었잖아. 배운 게 그때 2챕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17챕터입니다. 16챕터.
그 뭐 태도 나오고 시제도 나오고 뭐 별의별 거 지금 다 나와도 우리 수험생들이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가셔야 되죠. 3번 Let Mary and I try it again. Mary하고 내가 그걸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 했어요. Let Mary and me 목적어 쓰셔야죠. 목적격 대명사 쓰셔야죠. Let me alone 혼자 냅둬 이럴 때요. 목적격 아니 사역동사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역동사 목적어 여러분들이 동사 원형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야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 너 나한테 이제 혼나? 동사 원형을 쓸 때도 있지. 그치만 이 자리에 PP도 올 때도 있고 투부정사 올 때도 있고 많아 조심해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 목적격 명사 와야지 목적격. 아이는 주격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빔은 틀린 거 확인했고요. 4번 selfish people only care about them. 이기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단지 자기들만 care, 자기들만 관심을 갖고 있다. 자기들만 신경 쓴다 이거예요. 잘 쓴 정문 같습니다. 만 주어가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돌보잖아요. 동작이 자기한테 다시 돌아올 때 우린 제기되명사 쓴다 했죠. 그래서 지금 selves 쓰시는 게 정문. 6번 Do you know what time does the movie start? 너 영화가 언제 시작하는지 알고 있니? 했어요. 그러면 영화가 언제 시작하면 what time? 됐고 does the movie start? 됐고 뭐가 잘못됐지? 간접 의문문이야. What time? The movie starts. 의, 주, 동 순서로 써야죠. 엄마 선생님 웃기다요. 선생님이 예전에 간접 의문문 한별법 가르쳐준 적 있거든요. 네. 혹시 기억나요? 야 똑같은 왓인데 똑같은 수인데 어떨 땐 관계사고 어떨 땐 의문사인데 너 이거 구별할 수 있니? 물론 해석상으로도 찾을 수 있지. 관계사는 별로 해석이 안 되니까 수식하니까. 의문사는 언제라면 언제, when. 누구라면 누구, who. 뭐 왓이라면 무엇 다 해석이 돼. 해석상으로도 찾을 수 있어. 그치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간접 의문문 판별법 가르쳐줄게. 간접 의문문 판별법 딱 보면 간접 의문문인 거 얘들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평서문인데 의문사 있고 그 의문사 해석돼야 돼. 그러면 간접 의문사일 거야. 똑같은 평서문인데 의문사 같은 거 who, when 있는데 그거 해석 안 되면 관계사로 봐야 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난 처음 보는데요. 그럼 반성. 우리 지금 내일 모레 70강 간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선 다시 또 반문할 수, 선생님. 얘는 지금 평서문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얘 의문문 이렇게 있잖아요. 물음표. 평서문이 아닌데 마침표로 끝난 평서문인데 의문사 있고 의문사 해석된다? 좋다. 의문사는 있고 의문사도 해석되는 건 맞는데 평서문은 아닌데요. 사실은 여기에 붙은 요건요. 얘 때문에요. Do you know? 얘 의문 때문에 붙은 거고요. 요 자체만 보면 아무 상관없는 사실은 평서문입니다. 언제 시작할지를 알고 있니? 이거니까. 간접 의문문 판별법으로 의주동 순서에서 벗어나서 의문사 주어 동사로 쓰려면 3인칭 단수였으니까 starts s까지 붙여줘야 완벽한 정문 됩니다. 선생님 우리는 분명히 대명사편 리뷰인데 네. 대명사편 리뷰인데 잘 보세요. 여기선 수일치 봤죠. 여기서 막 목적격 봤죠. 여기선 갑자기 간접 의문문 나오고 앉아있죠. 이런 게 어법 문제입니다. 분명히 내가 대명사를 배웠고 대명사에 해당하는 걸 묻고 싶었으나 대명사를 하다 보니 수일치가 나오고 대명사 하다 보니 태동사가 맞았는지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법은 세그먼트별로 분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빈칸에 알맞은 것을 집어넣으래요. His son has a room of his own. 모든 자식들은 그의 아들들은 각각의 방을 갖고 있나 봐. 일단 해석을 집어넣으면 그의 모든 자식들은 괜찮습니다. 몇몇 자식들은 괜찮습니다. 자식 둘 다는 괜찮습니다. 모든 자식들은 방을 갖고 있다 괜찮습니다. 각각의 자식들은 다 방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또 얘기했던 어법입니다. 해석상으로만 갖고 뭘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해석 지금 다 돼요. 그러니까 해석상으로 말 어짜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문법적으로도 따져봐야 돼요. 단수동사 썼지.
부정대명사 제가 뭐 all, every, each, both, 뭐 none, no 뭐 별의별 거 다 정리했었던 노트 보면 아마 바로 전 시간에 정리했던 게 있으실 겁니다. 그중에 all 같은 경우는 얘들아 단수 복수 둘 다 되는데 사실은 뒤에 있는 주어에 따라 단수 복수가 갈려. 조심해. 근데 지금 여기 sons 복수거든요. 그럼 복수니까 얘가 만약에 복수 명사였다면 얘에 따라 수일치를 맞춰야 되니까 얘 복수 동사가 왔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죠? 탈락. 괜찮습니까? some 마찬가지입니다. some 몇몇은 이라는 뜻이니까 얜 복수 명사입니다. 따라서 단수 동사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both 얘들아 상관접속사 있잖아. A, B 둘 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both A and B, either A or B, 뭐 neither A nor B. 일단 수일치 맡을 때 both A and B만 복수 취급해야 돼. 나머지는 다 B에 일치시켜야 돼. B의 위치가 뒤에 있어야 정상인데 유독 앞에 있는 as well as만 조심했으면 좋겠어. 했던 것도 기억나세요? 그러면 또 맞다. 그럼 맞춰야지. 뭘 해석해서 둘 다 되는데 자식들이 둘 다 방을 갖고 있다. 어머 해석 예뻐. 그러면 얘는 해석 안 예쁩니까? both A and B 복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both는. 근데 단수 동사 왔죠. 탈락. 그럼 이제 정답의 확률은 4번, 5번 두 개 남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의 모든 각각의 방을 갖고 있다. 지금 각각 모든과 각각 이때 이제 해석을 좀 따지는 거죠. 각각 each 쓰는 게 좋겠다. each나 every 같은 경우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한다. 단수 동사 잘 썼고요. 괜찮아요? 정답 1번에 5번 하셔야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늘 말했잖아요. 어법 문제 만약에 박스형이라면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만 알면 답 찾기는 쉬워집니다. 근데 이게 밑줄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시제가 맞나 태가 맞나 수일치가 맞나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오답률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어법은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것까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반드시 적용 연습을 많이 거쳐라 한 거예요. 자, 3번. The old bridge is safe. Nothing but 얘들아 only로 기억했으면 좋겠어. Anything but never 이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For nothing 공짜로 라는 뜻이잖아요. 선생님 난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 보이는데 어머 거짓말. 노트 필기한 거 보면 저번 시간에 얘들아 다른 건 다 됐고 그냥 nothing but anything but 이런 건 관용어구로 좀 많이 등장하니까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로는 사실은 잘 등장하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하여튼 이 옛날 다리가 단지 안전해. 결코 안전하지 않아. 공짜로 안전해. If anything, 살 수 있다 하더라도 if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정답은 뭐 보나마나 3번에 2번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4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것을 집어넣으세요. 넣어보죠. What make it impossible for him to come on time? 그가 제때 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뭐니? 그러니까 의역하면 걔 왜 정시에 못 온대? 정시에 오는 걸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데? 뭐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뭐 특별히 오는 것을 만들다, 불가능하게 만들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 뭐지?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써놓고 시작할게요. B번. Don't take it for granted that we live in a democratic society.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 할 때.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take it for granted that 얘들아 관용어구로 대빵 많이 나와. 그러니까 좀 알아둬야 돼 하면서 정리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 생각해보니까 챕터별로 너무 관용어구들이 생각해보니까 조잘조잘 많았네요. 네. 조동사 편에서도 우리 관용어구 배웠고요. 뭐 하다 보면 접속사 전치사 편에서도 관용어구 정리했고요. 부정대명사에서 즉 다시 말하면 제기대명사 아까 같은 for nothing 뭐 무슨 anything but 뭐 기타 등등 했던 부정대명사에도 관용어구가 나왔고요. 그럼 너무 따로따로 했으니까 진짜 머리 아파 죽겠네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어법지존 종강 84강 맨 마지막 시간엔 구문독해를 위한 관용어구 표현 총정리 시간을 내가 한번 다시 갖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전 내가 뱉으면 지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take it for granted that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가목적어 이시 실제는 관용어구처럼 쓰이고 있으니까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고요. 그렇게 치면 선생님 A번은 왜요? 기억 안 나요 또? 좀 전에 했던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같은 동사들은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써서 가목적어 이 쓰고 좀 투부정사 뒤로 뺀다 했던 거. 또 이렇게 써놓고 나면 우리 수험생들은 it, for, to 가목적어, 진목적어, 의미상조 막 이러면서 또 얘기가 나올걸요. 정답 둘 다 A와 B를 만족시키는 거 it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8번, 9번.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걸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넣으세요 했어요. 8번 보니까 he can speak either French or English. 그는 불어도 영어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불어도 영어도 다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not either 붙여서 neither A nor B 이거 쓰면 되죠. 그는 French도 English도 다 못한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9번 I haven't read all of these books. 나는 이 책들을 다 읽은 건 아니야. All, both, every 이런 거 제가 부정대명사로 정리하면서 뭐 했었냐면 얘들아 이런 친구들은 not이 붙었느냐 사실은 no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단다. not이 붙으면 부분 부정일 거야. 나는 이 책들을 전부 다 읽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몇몇은 읽었고 몇몇은 안 읽었다예요. I've read some of these books. 나는 이 책들 몇은 읽었고 몇은 안 읽었다. 문장 똑같이 만들려면 some을 쓰시는 게 좋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수능형 실전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How some bird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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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처음부터 얘기가 많아요. 제가 벌써 중략도 시켜놨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볼 게 박스형이니까 박스형은 그 문장 같은 것만 잘 봐도 나올 수 있거든요. 확인할게요. Because monkeys, which have similar vocal organs to of humans, are unable to copy the human voice. 왜냐하면 뭔진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복잡하죠. 왜냐하면 뭔진 모르겠는데 선생님 일단 뭐 좀 길어 보여요. 아이고 3줄. 이런 거 갖고 선생님 구문독해가 길어요. 복잡해요 하시면 이제 좀 실망스럽습니다. 또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 어차피 우리는 총정리 시간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동사 찾아볼게요. 동사처럼 보이는 거 2개 있습니다. 됐네요.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which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동사 앞까지 또는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묶으시면 된다고 했어요. 편의상 이렇게 묶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걸 보시면 monkeys, 우리 원숭이들은 are unable to copy. 복사할 수가 없다. 뭐 the human voice, 우리 인간의 음성을 카피해낼 수는 없다 했어요. 근데 어떤 몽키냐면 was have similar vocal organs, 비슷한 음성 기관을 갖고 있는 monkeys. 근데 어떤 of that, one, these, those, them of humans. 우리 인간들의 그것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원숭이들도 실제 우리 인간의 목소리를 카피할 수는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A번에서 무슨 대명사를 쓰라는데 뭘 받고 있는지부터 찾을게요. 원숭이들인데 vocal organs, 음성기관, 비슷한 음성기관을 갖고 있는 원숭이들, 인간의 그것과. 그러니까 인간의 그것을 받고 있는 건 vocal organs인가 봐요. 됐죠? 그러면 인간의 vocal organ과 비슷한 음성기관을 갖고 있는 원숭이들조차도 사실은 인간의 목소리를 카피할 수 없다. 이게 지금 구문독해 해석인데 복수잖아요. vocal organs 했으니까. 복수가 아닌 건 일단 다 버리겠습니다. 됐죠? 그럼 일단 A번에는 복수가 들어가야겠네. did인지 does인지 dam인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복수가 들어가야겠다만 정리해 놓을게요. 그 다음 B 갑시다. B.
They're likely to continue talking and developing the sounds if this organ gains attention. 그것들이 앞에 중력시켜놔서 지금 몰라요. 그것들은 are likely to continue talking.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And the developing sounds. 그리고 소리들을 발달시킬 겁니다. If 만약에 she gains attention. 관심을 주의 집중을 받는다면. 이건 같다. 그것들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운드를 발달시킬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관심을 받는다면 그거 얘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대의로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넌 이제 온전히 해석만 한 녀석입니다. 술일지 좀 보세요. 단수동사 썼죠? 이 자리엔 대의가 올 수 없는 자리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B에는 반드시 단수가 와야 되는구나. 그럼 대체 뭘 받는 거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단수가 와야 하니까 대의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선택지 좀 먼저 볼게요. 선택지 보시면 대시냐, 이시냐, 원이냐, 대냐. 어머 선생님 지문이 넘어갔네요. 복잡하시면 책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이유도 사실 있고요. 일단 A번엔 복수, B번엔 단수가 와야 된다까지 이해하셨으면 복수, 단수 묶음만 찾으십시오. 단단, 복단. 4번 아니면 5번이겠다. 됐어요? 4번 아니면 5번이겠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오케이. 원래 지문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정답은 이제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 되겠구나. 다시요. A번에 보니까 4번 아니면 5번, 4번 아니면 5번이 뭐였는지 모르겠네. 다시 4번 아니면 5번이 뭐였는지 그럼 찾아가 보면 되죠. those 이시냐 혹은 them, this냐 뭐 이거 갖고 찾으래요. 오케이. those, them 둘 중에 뭐 하나 갖고 찾으래요. 그러면 아까쯤에 monkeys 그 원숭이들 우리 비슷한 보컬 organ을 갖고 있는 원숭이들 우리 인간들의 그것과 비교급 같은 거 나타낼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this는 안 쓰고 that 쓴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복수잖아요. 그러면 that의 복수니까 those 쓰는 거 아닐까요? 이해되세요? 우리 인간의 그것과 즉 인간의 보컬 올간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멍키들도 소리는 똑같이 따라할 수 없다 했어. 비교급을 나타내고 있을 때 this랑 that 있다면 that으로 받아. 근데 지금은 복수니까 those 이걸로 쓰는 건 당연하겠네요. 정답은 제 생각에 지금 4번으로 향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마지막 확인사살 B번도 확인해야죠. 일단 B번에 단수해야 되니까 이시냐 대시냐 this냐 뭐 이거 찾아야 돼. 그것들은 만약에 관심을 받는다면 계속해서 토킹 사운드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했어요. 앞에 they 주어를 받고 있지 않아요 지금. 뭐 받고 있냐면 말하고 개발시키는 것이 관심을 받는다면 그러면 계속할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 대신 받을 때 그땐 this 이런 거 받는 게 아니라 지시대명사 it 앞에 있는 거 다시 받을 때요. 정답은 그러다 보니까 둘 다를 만족시키는 거 4번 하시는 게 정답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과 교재에 있었던 부정대명사에 해당하는 모든 리뷰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수험생들의 입장에선 1월 말이다 보니까 마음도 흐트러졌을 수도 있지만 이제쯤 시중에서 수특 나오고 이제 좀 더 지나면 또 몇 개월 있다 보면 또 인터넷 수능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할 거 되게 많은데 이제 좀 있으면 3월 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이제 뭐 학교 학사 일정도 따라가야 되고 좀 더 되게 바쁜데 마음이 급하다고 생각하실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능에서 반영되는 EBS 교재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난 또 처음 들어요. 그럼 수험생으로서 좀 반성하시고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에서 EBS가 몇 %를 반영할지 무슨 교재가 반영될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반영률 70%를 확정시켜 놓고 갈 거고요. 그리고 예전의 교재들 거의 비슷하게 또 이어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로 치자면
겨울방학에 등장하는 이제 수특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수능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득점 엔제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을 겁니다. 크게만 봐도 4개지만, 4권이지만, 실제 이 인터넷 수능엔 독해 연습 1, 독해 연습 2 해서 교재가 또 사실은 2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고교 듣기라고 하는 거, 듣기 평가까지 또 들어간다고 치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어머 듣기 교재 들어가, 그다음에 반영되는 5권 들어가, 6권이네. 내가 6권만 풀어도 지금 너무 속칭 여러분들 말로 빡센데 1년 내내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그러니까 빨리 나올 때부터 수특 나왔으면 수특 풀고 인수 나왔으면 인수 풀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1년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올 때마다 그때 일정마다 따라가면 결국 1년이 끝날 테고, 그러면 이제 수능 날이 다가올 테니까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건 맞겠죠. 그러나 이것도 마음만 급하다고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도 되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그냥 표면적으로 그래 좋다 원래 EBS의 스케줄대로 따지면 이거거든요. EBS가 제시하는 사실은 학습법은 좋다 1, 2, 3월 달쯤에 수특해. 인수 한 4, 5, 6쯤에 원래 또 6월 달 모의평가까지 반영되는 교재는 딱 여기까지거든요. 수특 인수야. 그럼 이제 여름방학 때 7, 8에 엔제하고 수능 완성? 야 마지막 파이널이잖아. 그러면 9, 10월 달에 해. 이게 원래 사실은 EBS에서 보이지 않게 제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1년치 커리 라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다. 겨울방학 때 일단 이거 끝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4월, 5월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도 표면적으로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나 이걸 다 푸는 녀석들도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또 그 계획대로 가는 것들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 수험생들이 만약에 재수생이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40만의 재학생, 고3 친구들을 활용해 보면 학사 일정 꼈죠. 5월 달에 학교에서 축제한다면 축제해야 되지 않아요? 5월 달에 중간고사 보려면 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체육대회 한다면요. 수학여행 간다면요. 아니면 수시 뭐 면접한다고 뭐 한다면요. 일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다 따라가는 거 다리 찢어집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사실은 6월 달 모평을 따지면 6월 달 모평 9월 달 모평엔, 그러니까 6월 달 모평까지는 교재가 표면적으로 2권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교재 2권밖에 없고 그것만 하면 거기서 70%가 나온다니까. 공부한 친구들은 우와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니? 그 공부를 안 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내가 수특 좀 풀걸, 인터넷 수능 좀 풀걸, 내가 반영되고 있었는데 그걸 놓쳤네 이러면서 막 낙담하지 않을까요? 6월달 모의평가 끝나면 EBS 접종률은 폭주됩니다. 왜냐? 더더군다나 시기상 여름방학이 슬슬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수능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D-Day 11월. 11월 수능일 때 가정하면 모든 교재들이 다 반영됩니다. 여기 이제 LC까지 더 겹치고요. 총 이제 1, 2, 3, 4, 5 이게 2권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5, 6권의 교재가 11월 수능에 등장하니까 한 권당 반영되는 건 그닥 우리 수험생들한테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뭔 소리냐면 실제 반영되는 건 70%가 맞는데 체감 반영률이라는 거 있잖아요. 체감 반영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6월달 모평에선 권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선 체감되는 반영률이 되게 많다고요. 헉헉. 야 수특은 누가 1번 다 기억나지 않겠니? 애기들 너나 나나 다 처음부터 푸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수특에서 풀었던 건데 이거 인수에서 풀었던 건데 너무 좋다 EBS 사랑해요 하면서 6월달 이후에 그래서 폭주한다고 한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11월 수능이 끝났을 때 이 모든 교재에서 몇 문제 또 6월달 모평에서 일단 반영됐던 거 문제가 빠지겠죠. 9월달 모평에서 반영됐던 거 문제가 빠지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11월 수능 날 체감 반영률이라는 건 잘 못 느껴요. 참 이상하게도 방송에서는 EBS가 너무 반영이 많이 됐다 블라블라블라 얘기하는데 시험을 막상 보고 온 수험생들에게 직접 물어본다면 선생님 저는 체감
나왔었는 몇 개는 본 것 같은데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50문제가 지금 물론 45문제인데 50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중에 70%면 33문제여야 합니다. 그럼 33문제가 다 기억나는 친구들 몇 개 없는 거죠. 다 풀고 나면 한 3, 4개 기억난다예요. 그러면 수험생들 입장에선 체감 반영이라고 했던 게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럼 선생님 됐고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요. 상위권 물론 여러분 제 말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사실은 이 스케줄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듣기, 독해, 어휘어법, 구문에 해당하는 기본기들이 다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수특 문제 풀어보면서 적용하고 또 틀린 거, 부족한 거, 약점 체크하고 메꿔나가는 작업이라면 상위권 친구들은 사실상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의 그러니까 1, 2등급 친구를 제외하곤 그러면 70만 수험생 중에 거의 60만 명 넘는 이상들은 다 중하위권 친구라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친구들이 수특한다고, 개강했다고 수특하고, 인수한다고 인수하고, 아니요, 못할걸요. 그럴 바에야 제가 늘 말했던 겨울방학 때 지금 여러분들이 어법지존 강의를 보고 있다면 난 너무 좋겠다.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1, 2, 3월에는 남들이 물론 여러분 항상 어휘는 1년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합니다. 1년 내내 베이스로 지금 어휘는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건 1년 내내 진짜 하셔야 되고요. 1월부터 3월까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귀 막고 눈 닫아. 어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문 독해 연습을 많이 해놓는 거예요. 제 말은 아직 성적을 올리는 단계가 아니고요. 기본 실력만 다 만들어 놓고 다지는 작업이에요. 막상 학교 가면 아기들이 다 수특 교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나 진짜 남들 다 풀는데 나 안 풀고 있으니까 진짜 미칠 것 같은데 그건 잠깐 놔두셔도 된다고요. 성적이 그렇게 바로바로 오를 거면 여러분들 제가 좌절이 없을 거다 했잖아요. 성적으로 보상받는 건 다 2학기에 네가 1학기에 잘 하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라는 얘기 여러 번 드렸습니다. 물론 절대적이진 않지만 한 4월 달쯤에요. 5월 달쯤에요. 사실은 4월, 5월, 6월이 있다면 이제 리딩 스킬 하셔야 돼요. 독해 연습한다는 소리예요. 독해 연습한다는 소리인데 그중에 또 작전을 잘 짜셔야죠. 4월 말 5월 달은 중간고사 학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공부가 잘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가. 야, 중간고사 끝났는데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너 며칠 놀아라 하면서 놀지 않겠니? 바로 수능 모드로 돌아오는 수험생들은 많이 없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되게 해이해지는 시간이에요. 재수생 친구들로 보면 커플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시즌이 사실 5월과 6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들이 다 현란한 거죠, 지금. 근데 그때 그냥 여러분들은 공부 잘 안 될 때요. LC는 머리 쓰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어법은 우리 막 머리 써야 되잖아요. 이 수일치 맞았나? 시제 맞았나? 이게 현재부터 과거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나? 아니면 과거만 담고 있나? 너무 생각해야 될 게 많지만 사실 LC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럼 LC 기본기도 쫙 정리해 놓는 거예요. 리딩 스킬 이걸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정리하시면서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판단하시면 되고 어쨌든 다 1학기에는 기본기를 잡는 스타일로 만드시는 게 중하위권 친구들이야. 그러면 선생님 6월달 모평에서 저는 반영되는 거 하나도 못 풀었네요. 친구들 중에 리딩 스킬 공부를 수특이나 인수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스케줄 짜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7, 8, 9, 10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여름방학입니다. 학사 일정에서 벗어난 온전히 수능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시점이요. 그러면 7월달, 8월달에 이제 영역별 공부가 다 끝났으니까 문제풀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출문제일 수 있고 기출 풀면서 약점 체크하면서 보완할 수도 있고 심화 문제풀이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습니다. 9월달, 10월달은 파이널 시기일 테고요. 제 말은 스케줄은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 7, 8, 90은 다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시즌이 됩니다. 그러니까 1학기에는 문제풀이보다는 제가 항상 말했던 질치기, 실력 쌓기가 더 많고요. 2학기에는 양치기, 그 문제 풀면서 부족한 것만 보완, 메꾸는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7, 8, 9, 10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만약에 이 5권의 교재에 문항수 한 300개 정도 됩니다. 1200문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총 교재가 1200문항이 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 4개월 동안에 3, 40이 120일입니다. 120일이면 하루에 10문제씩만 풀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루에 10문제씩만 풀어도 문제풀이 할 거니까요. 물론 내 포커스는 기출도 풀어보고 어머 수특 안 풀었지? 10문제 좀 풀어놓고 어머 나 인수 안 풀었지? 10문제 좀 풀어놓고 6월달 모평까지는 성적으로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상위권을 제외하고. 내가 7등급인데 갑자기 1등급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6월달 모평에서는 안 일어나요. 근데 9월달 모평부터는 나와요. 왜냐하면 1학기 때 열심히 개념 정리했죠. 2학기 들어가면서 내가 배웠던 개념들 적용 연습, 더더군다나 EBS 반영되는 교재들 하나둘씩 적용하면서 그러면 반영되는 문제들도 풀어봤지, 개념 정리는 다 됐지, 나름대로 문제로 체득화도 시켰지. 그럼 9월달 모평부터 성적으로 보상받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런 스케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학교에 가면 나 혼자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학교에 가면 3월달 되면 다 수특 교재 쓰고 있어. 학교에서 중간고사에도 수특도 막 반영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풀게 되는 경우의 수들도 반드시 생겨요. 남들에 휘둘려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 수시 안 쓸 건데 한 반에 모든 학생들이 다 수시를 쓴다니까 나도 왠지 정시하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그러면 나한테 손해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주류라고 하는 거죠. 주류는 거스를 수 없이 따라가면 따라가야 하지만 내가 늘 말했던 셀프 이스팀, 나 자신의 마음속에 나 이렇게 일단 1년 동안의 큰 커리는 잡고 간다. 오케이. 사람이니까 계획이나 수정 보완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변동해야지.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 있죠. 여러분들은 학교를 바꾸는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나 서울대 가야지 3월엔. 6월달 모평 되면 나 4호선. 9월달 모평 지나면 나 1호선. 11월 수능 끝나면 KTX. 학교를 바꾼다고 했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바뀌셔야죠. 그렇게 마음을 좀 많이 받아들이고, 요즘에 게시판에 보니까 선생님 수특 나왔네요. 나 이제 독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법하고 구문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리딩 스킬 물어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했던 짧게나마 답변은 일단 어법과 구문부터 기본기부터 만들고 독해는 차후에 해도 돼 라는 답변은 사실은 제 마음속의 베이스도 항상 이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스케줄대로 따라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중하위권 친구들 중에도 얘들아 내가 말하는 게 절대적이진 않으니까 내 걸 보고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개념이 없는데 만약에 1월 달에 수특을 풀어요. 그럼 제가 진짜 싫어하는 공부법 되는 거예요. 독해 문제집 갖고 이 안에서 나오면 어휘 풀었다가, 이 안에서 뭐 있으면 어법도 정리했다가, 이 안에서 뭐 있으면 구문도 한번 정리했다가, 독해 한 권의 교재를 갖고 다 하리라고 마음 먹는 거, 전 그거 도둑놈 신보라고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욕한 적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제2 외국어다 보니 더더군다나 그렇게 듣기 독해 어휘어법 구문이 말하기 스피킹 LC 나 다 하고 싶은데 동시다발적으로 안 될 거니까 1년이라는 스케줄이 주어 있는 거죠. 1년 동안의 스케줄을 잘 짜서 여러분들한테 가면, 여러분 6월달 성적에 모의고사 안 나오면 속상합니다. 그래서 좌절이 있고 그래서 고산병 많이 걸려요. 그 얘기도 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면.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진짜 이겨야 하는 건 11월 수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듣지 마. 남들이 뭐라고 하든 보지 마. 맨 마지막에 너를 폄하하고 다 안 될 거라고 했던 놈들한테 11월 수능 끝나고 제가 말했던 I'll prove others wrong.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음을 증명하면 돼. 우리는 D-Day가 늘 있으니까 라고 얘기했던 게 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시간 제가 리뷰 테스트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잠깐만 얘기하고 싶었고, 지금 시점에서 1월 말 됐으니까 애기들 마음도 해이해졌겠다. 지금 시점이면 수투도 나왔으니까 뭐 해야겠네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큰일 났네 하는 고민 많을 친구들을 위해 내가 좀 시간을 할애해야지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1년 동안의 스케줄로 크게 잡아놓고 한 단계 실천하는 게 훨씬 더 멋진 공부의 첫 시발점입니다. 그런 현명한 수험생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렸던 다음 시간은 앞자리 숫자가 같은 70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챕터도 바뀐 17챕터 형용사 부사편에서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